조심하세요. 네. 하나, 둘, 셋. 대통령. 제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필사! 강해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승리합니다. 더 강해져야 돼요. 보수도 끌어안고. 네, 우리 지지층들 대표님 많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전국 도민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전국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정유연은 정권 교체의 해입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는 그런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국민들 모두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제주스테이트 또 그로 인한 축구 집회 하면서 많은 국민들 정말 많은 고통과 분노와 절망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안보도 어려운 상황에 경제와 안보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불확실을 빼나가지. 이렇게 시국이 또 전국이 불확실하면 투자를 경제 안보로 살리기 위해서도 이 불확실한 상황이 조기에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국이 어려우니 지역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지역 수도권 지역보다 더더욱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지역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경북은 특히 어려운 상황들이 좀 더 있었습니다. 하나가 지난 9월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지진입니다. 그 지진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으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에는 원전이 12개가 가동이 되고 있어서 문재인 대표 가운데 간단해. 가장 원전이 많고 세계적으로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경북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경북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원전이 있는 경북 일대에는 안전 활동이 가장 활발한 활동성 안전 지역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에 판도라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날 확률이 수십만 분의 1, 수백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경북도민들은 굉장히 일찍 지하 공간 같은 그런 것을 옆에 두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탈원전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카드 배치입니다. 오늘 갑자기 조속으로 성주에 카드가 배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됨으로써 우리 성주시 국민들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도 저는 다음 정부로 최종 결정을 이루어서 다시 충분한 어떤 보호와 또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상대로 한 외교적인 노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주 참외가 지금 수시대이 시작하고 있다는데 성주 참외 많이 팔려서 우리 성주 국민들께 좀 더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어느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지도가 가장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말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으로부터 많은 민심들이 이탈됐지만 그 민심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더 경화하게 노력해서 경북과 대구 지역으로서도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민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간이 좁아서 입술도 괜찮지 않나요?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이크가 껐는데도 그냥 연결 자체에서 쓰는 마이크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리고 문재인 대표님의 모든 말씀이 계셨으니까 기자분들의 몇 가지 질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만큼 일간지 기자분들 한두 분 정도, 그 다음에 지역에 계시는 소셜미디어 쪽 기자분들 균형 있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도 하나 받죠. 오늘 기자회견 진행을 보고 질의 청소하겠습니다. 지역도 민주주의가 하나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제일 맞잖아요. 기자분 중에서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먼저 손을 드시고 그래서 혹시 발언할 기회 있는 분들은 자기 소속과 소속을 말씀하시고 일간지부터인가? 마이크는 못 드립니까? 예, 다른 분 들으시게. 내일 신문에 정치부 인상입니다. 예. 후미에 자산분을 주시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논문에 줬을 때는 대구로 치면 경북으로 치면 이강철이라는 소통 창구가 있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과는 그 대구 경북의 정치적 소통 창구가 굉장히 부재하다 이런 문제에 놓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 아니게 줄이 없다. 예를 들어 끈이 없다. 이런 식의 유행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과거에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당 세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조직보다는 따로 그런 시대정결 참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우리 당의 대구 경북 당세가 아주 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전국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더 전국 정당입니다. 새누리당 지역으로 치우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권력에 골고루 국회의원들 다 배출하고 있는 그런 전국 정당입니다. 그래서 따로 개인적인 그런 체제가 없어도 경북도당 또 대구 도당이 충분한 우리 연결 정부가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에는 또 기동경은 그리고 또 지금 소속이긴 하지만 소유자분이 계시고 우리 경북에도 유명건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래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이나 여론들을 듣는데 저희가 전혀 이끌림없다 항상 열려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할 때 앉아서 하십시오. 서지 말고. 저는 기억에 지금까지 후미에 오셨으니까 후미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에 박 대통령 생각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카더라 방송에 의하면, 현전에 의하면 종북 좌파 내지 야당 좌파 사람이 의욕으로 불을 지폈다. 그 문제, 최순실 사건에 현재 보도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80%는 조작이다. 대구 경북 특히 군 사람들은 90%가 가짜다. 질문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국민은 지금 40년 동안에 1군단에서 시작해가지고 1, 2, 4군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무엇을 생산해서 먹고 살며 뭐가 수출이 잘 되고 안 되는 걸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구미에는 5공단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1, 2, 3, 4, 5공단 전체보다도 더 긴, 더 큰 공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5공단에 대해서 아는 점좀 하고 이상입니다. 박근혜 2천억을 구미에서 투자하고 그것도 물어보시고 왜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앉아서 하십시오. 뭐 계속 봐야죠. 박정희 대통령 생각에 불이 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조금 정신 이상 소유자 라고 그렇게 밝혀진 것 같고요. 그런 사실을 밝혀낸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검찰 검사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사건이 80%가 고박이다. 제가 국에 오니까 그런 질문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건조차도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밝혀낸 사실이고 또 앞으로 밝혀내고 있는 그런 도중의 사실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공단의 1사공단, 5공단 소상한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이제 구미공단도 전자나 철강 이런 것이 이제 주력 업종인데 지금 조금 쇠퇴해 가고 있는 중이죠. 특히 중국과의 이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게다가 사드 배치 이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어 작년 한 해 동안 구미공단의 대중 수출이 2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 경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드 배치 이런 문제는 원래 사전에 우리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특색이 있는 문제인 만큼 충분히 더 공론화의 과정을 겪어야 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그렇게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상대로 좀 더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노력도 충분히 기울여야 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공론화 과정 없이 또 대외적으로도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노력 전혀 없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기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바도 없고 미국과 협의한 바도 없고 또 결정한 바도 없다라는 삼도라는 대답으로 일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하는 장소도 처음에는 성산포대로 결정했다가 또 지역의 반발이 부딪히자 지금 또 롯데 골프장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사드 배치 결정도 돌속 또 사드 배치의 그 입지 결정도 돌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미공단의 대중 수출을 그만큼 더 어렵게 만들고 앞으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더
더해지면 그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사드 배치만큼은 지금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밀어줄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치고 외교적으로 필요한 노력을 또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익에 부합되는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으로 한 언론 쪽에서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그래야 좀 순서가 좀 돌아가니까 이제 다음으로 이제 나옵니까? 안 나오죠? 밑에 켜면 됩니다. 켰는데도 안 나오네요. 자, 경북 IT 뉴스 박명숙입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저기 개원 보고서요.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보고서로 착각될 정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고 문병주 수석 연구위원이 대기 발령하고, 그 다음에 김용익 연구원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원 보고서 파문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개원 보고서는 제가 뭐 인정하고 말고는 문제가 아니고 당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오늘 아침에 추미애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께서는 이게 추미애 대표가 발표한 내용 그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 한국유통신문의 그 발행인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신문입니다. 한국유통신문. 예,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그 지지율 면에서 그 반기문 대표가 앞섰고,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앞섰고, 그 다음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정농단 이후에 그때 이제 지지율 급상승으로 지금 1위를 차지했고, 그 리얼미터나 중앙일보 여론조사 최근 결과를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한 5위에 머물렀는데 또 최근에 또 3위까지 그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촛불 민심에 의해서 그 급격히 이제 지지율이 상승했지 않았나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촛불 민심이 일부 정치인들한테 이용되고 있다는 지역사회, 즉 그 경북 지역사회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란을 야기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저께 그 정원 스님이라는 분께서 그 어저께 밤 10시 반경에 소신 공양을 하셨습니다. 그 분신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에 그 글을 남기셨는데, 일단 자기의 분신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리고 또 12월 28일 페이스북 글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 이명박과 그 부정선거를 자행한 일당들을 구속할 수 있는 공약을 마련한다면 지지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또 지지의 글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원 스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후반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기자님이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우려는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겠죠. 박근혜 정권이 다시 연장될지 모르겠다라는 연장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지지율이 갈수록 오르고 있어서 정말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 당 내 대선 주자들 그 지지도 합계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당 내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합계가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당 대선 주자들끼리 제대로 힘을 합쳐내면 그러면 충분히 정권 교체 해낼 수 있다. 이런 저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아직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겸허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 도민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대구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경북 도민들이나 대구 시민들께서는 보수적 가치를 그렇게 중시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보수적 가치를 좀 더 잘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저는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정말 상식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산유화되고 국정이 사사롭게 국가 권력을 통해서 부정부패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 민심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의는 보수냐 진보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조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 만들어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도 이제는 누가 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거기에 더 부합하는 후보냐 라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종사자들이 앞에 인터넷으로 개혁 때문에 애를 못하다 저를 포함해 6개월 보고를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이상 4대 보고를 그 뒤에 후속으로 유명남법이 생겼습니다. 유명남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구성돼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님 당론을 환영합니다. 이 보따리 유명남법이 됩니다. 공무원들 승인하고 보따바를 못 주는데 이 자리에 보따바를 갖다 놓는 것도 유명남법이 되고 고려의 말씀으로 유명남법을 수행기를 올라오고 말씀드렸어서 그리고 지금 국민과 구조 보도하고 있어서 삼성 LG 대기업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살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조치가 식단의 조치가 발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문재인 인터넷에서는 국가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18만 명 상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보안 문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집단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있습니다. 대통령을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행보를 하겠는데 이전에 있는 안정한 위원님이나 김노라 위원님이 다음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는 선관에 잡히랍니다. 선거 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정책이나 KBS 공중파 방송에서는 각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나 대통령 후보들을 앞다투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엄연하게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들한테만 공직선거법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우리를 이제 후보로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언론이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판단이야 각자 자유시겠지만 그 판단을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곳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제가 이렇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상임고문인데 여기서 기자회견을 자리에 민주당의 도당위원장 그리고 또 지역위원장이 함께 했다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언론 개혁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오히려 앞장서서 우리 인터넷 언론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앞장서서 만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란법은 참으로 좀 딜레마입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법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지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죠. 이 선물을 5만 원으로 그렇게 이제 주제를 했는데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그 5만 원이라는 그 규제를 지키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화해 같은 경우에 이 꽃다발은 저는 뭐 제가 한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꽃다발 뭐 김나보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든지 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우리 이제 하완이나 조화를 함께 보내게 되는데 그거와 축의금 조의금을 합산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조화나 축가 화환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되죠. 그래서 화해 농가들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삼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는 홍삼 제품을 5만 원 이하의 소포장으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뭐 굴비 같은 것도 그렇고 요즘은 뭐 칼집만 해도 가격이 엄청 올라서 큰 거 한 마리는 막 5만 원 다 넘어가기 때문에 5만 원 맞추려면 가운데 토막 한 토막을 이런 식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식의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법을 시행에 가면서 등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조금 정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제 구미가 어렵죠. 지역은 다 어렵습니다.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십수년째 우리 지역 내 1인당 총생산 GDRP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대구 아닙니까? 지금 십수년째 대구가 전국에서 GDRP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경북도 어렵죠. TK 정권이라는 거 하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의 어려움은 그동안 지나친 우리 수도권과 지방 간의 너무나 심한 격차, 또 수도권의 흡인력 이런 것 때문에 돈도 사람도 기업도 몽땅 다 수도권으로만 몰려가고 지방이 이제 텅텅 이런 현상 때문에 지역은 갈수록 비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길은 개별공단에 대한 지원 정책은 그런 별개로 치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참여정부 때 시행했던 것과 같은 국가 균형 발전 그런 정책, 그런 전략 그리고 또 강력한 지방 분권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국정을 담당하게 된다면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지방 분권은 개헌을 해서라도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인데 재정에 대해서도 분권 가지고 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 분권을 확대해 나가고 그러려면 개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부분만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개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지방 분권을 거의 연방제 수준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 제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내자면 반드시 우리가 해내겠다라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대충 답이 됐네요. 예. 네, 인물 되게 조금 땀이 되어서 죄송하지만 마지막 여기 좀 질문하시죠.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님. 두분 다 차례로 말씀하시죠. 먼저 흔드신 뒤에 서울신문. 네,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입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님이 그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 이야기하시면서 당내 대선 주자들 만나서 경선룰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경선룰이요. 마이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경선룰에 대한 대표님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어떤 경선룰이 나와도 다 수용이 가능하신 건지 요거 질문 하나랑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구 경북 지역은 뭐 몇 개 여론조사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앞선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관이 있으신지랑 그리고 대구 경북 주민들에게 그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좀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같이 이제 답변하세요. 문 대표님께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대구 영국에서도 민주당이 앞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20%를 아직도 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떤 거냐면 중앙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지역에 불과 7, 80명, 100명을 상대로 하고 대구에서는 2,000명 정도를 상대로 여론조사했는데 대구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20%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에 여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으십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입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2018년 4월까지 개헌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시면 말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해 있습니다. 뭔가 공부 때부터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해 있는데 남북 관계를 볼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님께서 북한에 가야 될 지혜가 주어진다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해서 보수층으로부터 상당히 북한을 많이 당하시기도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유효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대부분 입장 발동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요. 어쨌든 경선 룰은 저는 제가 고집하고 있는 경선 룰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다룰 작정이고 반기문 총장님이 대구 경북에서 지지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질문하신 거죠. 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구 경북도 이번 박근혜 최수준 게이트를 겪으면서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총장은 제가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그런 관계여서 제가 다른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의 경우는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우리 한국 경북에서도 그런 점들을 이렇게 저도 이제 인식하게 된다면 저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대구 경북에서의 우리 이제 당의 지지도 또 저 개인의 지지도 또는 우리 당 다른 대선 주자 지지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열세에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남 지역의 이런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지금 아주 빠르게 흩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부산 경남 지역이 조금 더 빠르게 열렸고요. 그래서 함께
저희 당 후보거나 또는 저희가 단일화를 통해서 부산오차 경남 지역에서 11석의 이렇게 국회의원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기적 같은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대구 지역에서도 2분의 국회의원이 제출이 됐고요. 우리 이제 경북은 지역구 의원을 내는 것을 실패를 했지만 우리 또 김영건 의원님이 비례대표로 전국의 모범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비례대표로 또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영남 전체의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가 빠르게 흐물어지고 있고 우리 당이 이제 전국 정당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영남 지역에서 이제는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특정 정당이 정치를 독점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중앙 정치도 발전하고 또 지역 정치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더 열심히 경쟁해서 우리 당이 경제나 안보 모든 면에서 오히려 더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림으로써 더 지지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대원 이야기는 제가 말한 적이 없는 내용이고요. 우리 기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질문 속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선은 대헌이 지금 이 시기에 여의도 정치권에서 주로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국퇴진 그리고 또 적폐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우리 국가적인 대개혁, 대개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정치권이 촛불 민심을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다음 정권의 창출을 내다보면서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또는 어떤 권력 나눠먹기 뭐 이런 정치적 어떤 계산 속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개헌은 국민들의 여론을 더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국민 참여, 국민 주권적인 개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경우에 개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오히려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중요하고 권력구조 개편도 역시 또 함께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고 선거제도가 지금 대단히 국민들의 대표성이나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그런 이제 개헌도 필요하고 이렇게 폭넓은 개헌 과제가 우리 국민들의 참 속에서 폭넓게 논의되어 있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개헌의 노드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미 구성된 개헌 특위를 통해서 차분하게 개헌 논의를 해나가고 어느 정도 논의들이 모아지면 다음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과제를 공약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또 개헌 논의가 빨리 모아진다면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로도 함께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식의 제가 가능한 개헌 로드맵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좀 그렇게 정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남북 관계 이 경색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경 문제 해결해야죠. 우리는 북한의 핵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이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경 문제 해결에 철저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북한 핵이 갈수록 고도화돼서 지금 무기화 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것은 북한을 비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 핵을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대화와 협상이라는 이런 두 가지 트랙을 함께 구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북한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과는 아주 오랜 친구 관계이고 북한은 협상 대상이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 오랜 친구인 미국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면서 그런 노력을 한다면 아마 미국도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남북 관계가 풀리는 것이 우리 경제 이제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 능력을 찾을 수 있는 그게 유일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아주 많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효과들을 보아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더 많이 북한에 우리 경제가 진출해 들어가고 그래서 경제 영역이 북한으로 또 북한을 넘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북한으로 진출해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SOC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시베리아 천연가스가 북한을 통해서 가스관으로 우리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면 우리 에너지 문제 또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는 우리 전국의 가장 큰 문제인 원자를 대체하는 그런 식의 친환경 대체 에너지원으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시장 경제를 확산시키고 또 우리 체제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또 북한은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북한하고 대결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 앞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을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었던 이런 것을 다 깨어버리고 오히려 북한을 중국에 의존하게 북한에 무슨 특별 사태가 생긴다 하더라도 북한이 남쪽에 손을 벌리지 않고 중국의 손을 벌리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북 간의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적인 과제를 위해서도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인식을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게 뭐 다른 인식을 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진보 보수의 문제겠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가 분명의 문제고 우리 민족의 미래의 문제죠. 오히려 보수야말로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그런 것이 오히려 보수에 맞지 않습니까? 그동안 새누리당이 보수를 지켜봤지만 저는 새누리당이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안보 장사를 해온 가짜 안보 세력이고 가짜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계에 우리 경북 동민들께서도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찾아서
다음 정권을 누구의 연락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선택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기자분들 휴일인데 불구하고 와주신 데 대해서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고 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멍 대신에 마무리 질문을 주시는데 한 3분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종합일간지 타임뉴스 김혜영 기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시민들이 관영의 교육기관이 물러가라 문재인 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항상 통합과 화합을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대한민국이 통합 발전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행보로 있으실지 그 대표님의 방향성을 한번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실제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는 분들 가운데서 충분히 이렇게 토론하고 공통분을 찾아나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편을 나누어서 이편 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아예 공존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경기시의회에 와서 이렇게 기자들을 만나는 걸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가끔 많거든요. 이게 우리 민주국가 정상적인 나라에서 지출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국정 실패가 이렇게 국민들을 편을 나누어서 이편 내편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만명 끝나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다르면 그냥 아예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도 하고 지원도 해제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발표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장소도 또 더 크게는 종북이라는 그런 식의 색깔로 공투로 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종북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생각이 다른 세력에게 종북이라는 단계를 붙이는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관련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집조사하고 밖에서 반대 세력을 아예 밟아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정말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 정말 심판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그 경북 국민들 대구 시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해요. 묻지마 지지를 하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게 정말 고생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연락이 갑자기 되셨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많은 기자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개중에는 저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거나 정치적인 그 색깔 가지고 질문하신 분도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질문도 해주시고 제가 또 답해주셔서 아주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이렇게 많이 또 찾아뵙고 자주 인사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좁은 데를 자리 잡았네.
사람을 일부러 이쪽으로 유도를 했네.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은 이쪽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동작이 딱 되네. 공작을 했네. 저쪽 편은 나오셨네. 저쪽 편은 저 담배집인데. 안길 없는데, 이게. 그쵸, 맞아. 지금 문인지 알고 저러 가라. 아이고, 보내세요. 내일 정신을 한번 합시다. 내일 내일 안 가잖아요. 내일 그 김천에. 그럼 화요일 할까? 비싸집니다, 이거. 이야기 할 것도 좀 있고, 화요일 날 정신 내가 전화 드릴 테니까,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정신을 함께 합시다. 그리고 뭐, 할 말도 좀 하고 해야지. 이런 뭐, 할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아마 나하고 미래 계정하고 둘이 나갈 테니까, 혼자 나가려고. 아마 한국 나라에서 근데 이제 가까운 그런데 알잖아요. 그래서 가서 정신을 하지. 모레 합니다. 전화 한번 드릴게요. 저 위로 나올 건데. 요 넓은 데 가시면 돼요. 대표님 요 넓은 데 나가시면 돼요. 밀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사인해달라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요? 밑에 뭐 괜찮습니까, 상황이? 그럼 여기로 나갈 필요 없다. 그 뒤로 모래가 나온다. 밑에 보고 막고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잘하셨지? 아, 그래. 어이구, 나올 수 있겠니? 안녕하십니까. 가야 되나? 그게 따라갈까요? 거기까지 갈 필요야 있겠나? 여기서 끝내지 뭐. 그래, 여기서 끝내지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좀, 이 사람들 수준이 좀 밋밋하다. 여기. 아, 해자 되겠지, 뭐, 오늘 일이. 걔는 무차별 사랑이다. 무작정. 다음 뛰어가세요. 아이고. 여보세요? 아, 지금 다시 제가 좀 바꿔야 되는데, 나중에 들어오면 돼요. 여보세요?
절로 오네. 정문으로 가면 정문에 나오죠. 문재인! 여러분들 정문으로 집중 모양이나 절로 갑시다. 애시가! 저쪽 가면 됐다. 저 안 나왔습니까? 머리를 제일 돌린다니까. 자, 일로 와. 시선 날리는 마야 지금. 시속에 뭐라 나눠. 아유 왜 이렇게 공을 내주는데요? 쌍놈 새끼가 이거. 오늘 뭐 질문하시는 게 뭔지요? 오늘 뭘 질문하시려고 했습니까?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죽 서서 개주는 일이 많거든요. 4.19 때는 친일청산 한다고 했는데 친일청산 못하고 박정희가 나타났고 또 5.16 그 혁명이 났잖아요. 그리고 또 6월 한경 때는 노태우한테 줬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탄핵 정국에 이 힘을 실어서 정권 교체가 된다고 자신하지 마시고 나는 물어볼 말은 이명박이나 문재인, 이재명이나 문재인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름다운 경선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해야 이 나라가 사이좋게 사고 지금 박사모 이런 행동이 다시는 이 구미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보시면은 그런 보안 이재명하고 했을 때 아름다운 경선을 해서 어떤 잘못하면 미국 짝이 나거든요. 미국은 샌더스하고 합해지지 못해서 거세기한테 줬잖아요. 공화당한테 정권을 줬으니까 잘못하면 이번에도 정권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스마트폰 좀 많이 찍어놓죠. 잘 좀.
네? 네. 문제 있어요? 문제는 없어요. 이제 뭐 차만 나가면 돼요. 네. 앞에서 나갔는 거야. 혹시 뭐 중요한 사진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중간 점은 없고 그냥 뭐 일상적인 겁니다. 예. 경찰이 저러는데 안 말, 제대로 안 말해주세요. 좀 빨리 빨리. 야, 이거는 모르면 안 돼. 또 오늘 뭐 개방진 나가네. 박근혜한테 안 내부터기 여러분 도로에 누우세요. 내부터기 여러분 누우세요. 문하고 차를 막아야 돼. 앞으로 가서 앞으로. 내부터기 여러분 누우세요. 도로에 누우세요. 내부터기 여러분 누우세요. 내부터기 여러분 도로에 누우세요. 앞에 봐 앞에. 저런 걸 시각이라고 있어. 내부터기 여러분 도로에 누우세요. 앞으로 가, 앞으로. 진수아, 에이, 전화가 안 받아. 대구 경기 여러분, 도로에 누우세요. 대구 경기 여러분. 아니, 나 통화만 해요. 수고한테. 내일 구미 시장 오면 돼요. 세대 18은 대답을 안 해요. 그래도 나같이 물은 사람 없잖아, 기자들. 어? 80%는 가짜를 않겠어, 나가. 도자기로. 오늘 좀 얘기 좀 하잖아, 나. 이거 조치해야 되는데. 오늘 무사히 못 나가지고.
그게 시민시장 똑같이 옵니다. 아니 근데 앞으로 씨가 보자. 아니 이분을 보내란 말이야. 뒷단을 바라도 마땅한 사람이야. 아시겠습니까? 참, 다 찍어주겠네. 지금 맞지 때라 이 개새끼야.